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객관식 들어오게 됐는데 교재가 두 개가 나왔죠. 자, 먼저 흰색 표지로 되어 있는 합격 셀렉트 요거 하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뭐 할 때 쓰는 거죠? 요약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흰색 표지에 되어 있는 게 이게 합격 셀렉트고, 여러분들 113페이지를 피시게 되면 113페이지 피란 얘기는 아니고 보시란 얘기죠. 자, 제3자간 명의신탁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본서에서 정말 방대하게 공부했던 내용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를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디 파트가 시험에 나오는지 순서적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문제는 2025년 5월 말까지 최신 판례가 전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최신 판례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된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검은색 표지로 되어 있는 올킬 문제집입니다. 자, 올킬 문제집을 쫙 보시게 되면은요, 해당되는 페이지, 자, 18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합격 셀렉트에 연결되는 부분. 예, 그래서 187페이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3자간 명의신탁이 나와 있죠? 그런데 모든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죠? 바로 사례형 문제입니다. 그쵸? 사례형 문제이다 보니까 요 사례형 문제를 이렇게 사례형으로 여러분들하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다, 안 해놨다, 해놨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형태로 모든 유형 기출 문제를 다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로는 갑과 병이 막 바뀔 수 있는데, 그 바뀐 내용을 전부 다 이 하나의 사례에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여러 가지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지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푸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합격 셀렉트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부 다 문제로 하실 수가 있고, 각 문제마다 아주 꼼꼼한 해설, 우리가 공부하셨던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꼼꼼한 내용의 모든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나이스죠? 너무 나이스입니다. 그쵸? 꼼꼼한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법의 기출지문이 몇 년치가 정리되어 있느냐? 우리 중개사 시험 16년치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16년치 중에서 절대 안 나오거나 문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건 빼고 나머지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실래요? 어이구, 여러분 25회 기출지문, 23회 기출지문,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어가 있느냐? 아니죠. 중개사 실무 10년치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개사 실무 10년치 기출문제 보니까 여기 보니까 27회, 30회, 35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아이고 32회 실무, 27회 실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되어 있느냐? 아니죠. 예상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타 시험 지문에 예상 문제.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나와 있네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예상 문제가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상 문제까지 뭐 풀기 싫다. 그럼 안 풀어도 돼요. 근데 풀고 싶다. 그러면 아주 안정적인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예상 문제 들어가 있고요. 최신 판례 내용도 문제로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권의 문제집으로 모든 걸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뭐까지? 중개사 실무까지. 다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순간에 중개사 실무, 올해같이 뭐 7, 8문제가 시험에서 나왔다. 그럼 7, 8문제까지 완전히 커버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순서는 합격 셀렉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일치한다? 일치한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재 정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요, 올킬과 합격 셀렉트만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충분하시겠네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집이 두 개가 나왔죠. 문제집이 아니라 하나는 요약서고 하나는 문제집이 나왔죠. 먼저 표지가 좀 구별하기 편하도록 흰색 표지로 되어 있는 건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합격 셀렉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색 표지로 되어 있는 건 올킬 문제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흑백이죠, 흑백.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합격 셀렉트가 바로 이렇게 표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킬 문제집이죠. 자, 그래서 올킬 문제집은 우리 합격 셀렉트에 나와 있는 정리 내용대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킬 문제집은 우리 중개사민법 16년 기출 다시 안 나올 거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올 것들만 좀 추려놨습니다. 그리고 중개사 실무 10년치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자, 이걸 공부하시면 중개사 실무에 있는 문제까지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도 요즘에는 중개사 실무랑 민법이랑 서로 연결돼서 계속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민법도 중개사 실무도 모두 같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2025년 5월 최신 판례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킬하고 합격 셀렉트만 보시면 된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해설까지 꼼꼼히 달아놨으니까 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좀 되셔서 요거까지 읽는다 그럼 기본서 정리까지도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잘 보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그러면 참고서로 그냥 보시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기본 개념은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여러분 기억을 좀 되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공부했던 뭐가 샘플이 하나 있죠? 바로 샘플이 바로 이 책에서도 나중에 보실 거지만 요거 판서노트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그리고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문제 푸는 스킬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갈게요. 요거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합격 셀렉트 같은 경우에 이 흰색 표지 같은 경우는 자,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보시면은 꽉꽉 차 있다 비어있는 페이지가 훨씬 많다. 그렇죠. 다 차 있지 않죠. 그래서 비어있는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양은 훨씬 적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되셨죠? 예, 그래서 민법이란 부분은 요 책 두 권이면 아주 충분하고 매우 넘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요약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갈 때에는 문제 푸는 스킬까지 간단하게 또 보아가면서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랑 같이 합격 셀렉트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자, 합격 셀렉트 한번 펴주세요. 자, 합격 셀렉트는 10페이지. 자, 흰색 표지. 합격 셀렉트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 흰색 교재 몇 페이지? 10페이지. 자, 올킬 문제집은 까만색 표지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아셨죠? 자, 그럼 흰색 페이지 우리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제일 먼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면 법률 관계 되겠습니다. 법률 관계. 자, 법률 관계 딱 보니까 자, 우리 법률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뭐로 나눠집니까? 법률 행위.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와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요소로 들어가지 않은 법률 규정. 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묻는 건 뭐냐면 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관계, 법률 규정이 반반 섞여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나누게 되면 의사 표시를 통한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 효과는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즉 반은 법률 행위고 반은 법률의 규정인 애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냐면 법률 행위에 준해서 부르겠다. 그래서 준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뭐에 준해서 부르겠다? 법률행위에 준해서 부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준해서 보고 법률 규정으로 보진 않겠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에 준해서 보겠다. 그러면 자, 여기 준법률행위인데 참 오랜만에 들으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서노트를 한번 봐볼게요. 판서노트 통해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자, 판서노트의 경우에는 이제 2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안 보셔도 보시면 기억이 나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 참고해서 보신다면 2페이지 그 다음에 한번 그냥 참고 없이 한번 봐볼란다. 참고 없이 보셔도 돼요. 자, 그럼 먼저 볼게요.
자,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식이 있다 그랬어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엄마, 아빠 이혼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자, 엄마, 아빠 이혼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때 우린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이때 최고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확답을 달라. 엄마, 아빠 이혼할 거야? 라고 확답을 달라 최고하는 거죠. 자, 요 최고가 뭐냐면은 자, 재촉할 알릴 알려달라고 재촉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독촉.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원래 기억이라는 건 쉽게 나지 않는 거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오랫동안 좀 약간 공백이 좀 있었다. 이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걸 뭐라 그런다? 최고, 독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최고가 뭐라고요? 독촉. 자, 그랬는데, 자, 여기는 뭐예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의사표시로 물어봤으니까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법률행위. 근데 엄마 아빠가 답이 없어요. 아무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법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은 자, 이 경우에는 현상 유지의 의사를 알리는 태도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현상 유지의 태도다. 현상 유지의 의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현상 유지하는 것을 의사를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민법에서 규정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반은 뭐로 돼 있고 법률행위, 반은 뭐로 돼 있다? 법률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처럼 다루겠다? 준 법률행위니까 요거처럼 다루겠다. 준 법률행위 요거처럼 다루겠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처럼 다루지는 않겠고 준 법률행위처럼, 즉 법률행위처럼 다루겠다. 이렇게 해서 준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떤 뜻이냐? 자, 여기서 민법에서 현상 유지의 태도라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자,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이혼 상태에 있는데 합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최고, 독촉을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또 답이 없어요. 그럼 뭐 한 거다? 현상 유지의 태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면 이때 이 최고의 독촉은 본인이 꼭 직접 해야 돼요?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쵸? 법률행위처럼 다루니까 법률행위는 직접 꼭 해야 돼요?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대리인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처럼 다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의사의 최고를 할 때, 요것에 대해서는요, 직접 할 필요가 없이 누구도 가능하다. 대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독촉은 언제 효력이 생긴다? 최고의 효력은 언제 효력 생긴다?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똑같이 도달시 효력이 생긴다. 요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처럼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의사의 통지라고 부르죠. 자, 의사의 통지. 독촉을 해봤더니만 그때는 이런 의사의 통지랑 같은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것을 의사의 통지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한번 되살리시고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 자,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을 우리 흰색 표지인 합격 셀렉트 요약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시험에 대비할 때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준 법률행위는 자, 법률행위에 준해서 본다. 법률행위랑 비슷하게 보겠다. 그래서 이 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랑 똑같이 다루니까 말 그대로 대리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도달시에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체크하는 거 따라 체크하시면 시험에 대비가 완벽하게 되십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그럼 준 법률행위는 뭐가 있느냐? 방금 공부하신 최고가 있었죠. 최고. 자, 최고는 자, 뭐라고 하냐면 의사의 통지를 했던 거랑 똑같은 효과가 생긴다 해서 의사의 통지였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준비를 하시려면 자,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준 법률행위는 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다. 자, 무슨 통지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는데 이건 준 법률행위다. 그러면 여기서 의사의 통지로서는 뭐가 있다? 최고가 있다. 그래서 두 문자 써놨죠. 의사, 최고 이렇게 두 문자를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뭐가 있다? 관념하면은 우리 통도사에 계시는 스님이다. 그래서
각종의 통지, 통도사, 그 다음에 스님이다. 그래서 승려, 승 해가지고 각종의 승낙과 승인. 그래서 관념, 통승 이렇게 두 문자를 땄습니다. 됐죠? 그러면 주은 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의사 최고. 관념의 통지 뭐가 있다? 통도사, 스님, 통승. 이렇게 해서 통승 이렇게 두 문자를 따시면 되고, 이 주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랑 준해서 다르니까 통지, 승낙, 최고를 할 때 꼭 직접 해야 된다. 대리도 가능하다. 대리도 가능하고, 언제 효력이 생긴다? 도달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검은색 표지인 문제집, 올킬 문제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킬 문제집 쫙 오셔가지고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8페이지를 비십니다. 자, 8페이지. 자, 8페이지 쫙 놔서 저랑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8페이지 피시고요. 자, 짠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스크립이 필요합니다. 다 하면서 마침표를 딱 찍었다면 왼쪽 서부터 읽는 게 맞고요. 다로 끝나지 않고 이런 식의 문장으로 끝났을 때에는 우측부터 읽는 겁니다. 어디부터? 우측부터. 자, 그럼 우측부터 읽어볼게요. 자, 먼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자,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입니다. 의사의 통지? 주은 법률행위의 의사의 통지. 의사 최고. 그래서 의사. 그리고 왼쪽부터 읽는다, 우측부터 읽는다, 우측 최고. 의사 최고. 맞는 지문이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다는 기출 지문이 다르게 출제가 됐으면 다르게 표시를 해주고, 기출 지문이 똑같이 출제가 됐으면 28회, 34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연달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관념의 통지. 관념 하니까 뭐예요? 통승, 관념, 통승, 통도사 스님, 통이죠? 맞는 지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OX 문제 말고 이제 오지선다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오지선다형으로 푸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죠. 자, 보실까요? 먼저 문제에서 주은 법률행위인 것을 물었습니다. 주은 법률행위, 의사, 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있고, 의사 최고, 관념 통수. 자, 그러면 왼쪽부터 읽는다, 우측부터 읽는다. 끝날 때 다로 끝나지 않고 점 찍어서 끝난 게, 마침표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측부터. 동의, 취소, 최고, 추인, 해지 이렇게 읽으시면 끝나죠. 자, 어디부터 읽는다? 우측부터. 자, 그럼 정답은 뭐다? 최고. 의사 최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3번, 4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해설을 달아놔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해설을 안 달았습니다. 여러분, 요건 보충 자료로, 자, 여러분 강의의 첨부 파일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최신 판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제를 내놓은 것이고요. 딴 데 기출 문제도 있어서 예상 문제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여기 뭐로 끝났어요? 다 마침표 끝났죠? 다 마침표 끝났으니까 왼쪽부터 읽어주세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입니다. 무슨 법률행위? 주은 법률행위 되겠습니다. 직접 꼭 해야 된다. 대리도 가능하다. 대리도 가능합니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채권양도의 통지. 통지는 자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이자 관념 통승 맞죠? 자, 그런데 이런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자, 민법의 법률행위로 들어가서 도달시에 적용됩니다.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까지 보셨는데 해설이 지금 좀 없네요. 요것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보충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충분하다. 근데 난 안 봐도 되겠다.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저랑 같이 다시 자, 요약 정리를 다시 돌아올게요. 선생님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서 약간 헷갈려요. 에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요거 가지고 헷갈리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책 두 권을 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자 이번에 권리와 의무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청구권과 그 다음에 항변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형성권.
자, 청구권과 항변권은 청구를 했더니만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 거절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여기 형성권은 내가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순간에 권리가 형성된다. 그래서 자, 무슨 권?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청구권과 항변권은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라고 묻는다면 청구권은 끝날 때 뭐로 끝난다? 청구권. 자, 청구권. 항변권은 끝날 때 뭐로 끝난다? 항변권. 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청구권 있네요. 자, 됐죠? 그럼 끝날 때 청구권이라고 끝나고 끝날 때 항변권이라고 끝난다면 그건 청구권과 항변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죠. 그러면 이 청구권과 항변권은 평생 행사하는데 기간에 제한이 있다. 그렇죠? 평생 행사할 수 없잖아요. 청구권을 내 권리가 생기고 나서부터 60년 후에, 80년 후에 죽을 때까지 행사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난처하게 되니까 이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소멸시효라고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소멸시효. 청구권 행사기간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기간 소멸시효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소멸됐습니다를 누가 주장하느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요, 청구권과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시읒 동그라미를 치시고 당사자의 시읒 동그라미를 치셔서 자, 무슨 계열이다? 시읒 계열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절대 틀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청구권과 항변권은 소멸시효 적용되고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구나. 시읒 계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자, 여기 이제 본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물권에서 점유권과 본권이 있었는데, 자, 뭐는 꼭 재판상으로만 행사된다. 점유권. 요건 나중에 뒤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한번 보시고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이번에 이제 형성권입니다. 자, 이제 형성권 한번 볼게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과 항변권과 다르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바로 권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의사표시로 바로 이 권리가 발생한다? 형성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내가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 권리 행사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해야만 권리가 생긴다? 그건 청구권의 내용이죠. 그쵸?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을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야 되겠죠. 청구권과 항변권은. 그런데 지금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권의 그 성질상 어초에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 형성권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내 권리 행사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게 되면 그때 상대방은 무조건 조건과 기한이 붙어진 채로 가야 되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매우 불리해지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제는 이제 나중에 요거는 좀 더 자세한 것은 조건과 기한 가서 공부를 할 테니까 이 정도만 가볍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 형성권도 평생 행사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 행사기한에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린 이것을 제척기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성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청구권과 항변권 행사기간은 소멸시효. 그래서 이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네가 가지는 강력한 형성권을 제거해버리겠다. 제거해서 척살해버리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강력한 권한이니까 제거해서 없애버리겠다. 제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이 형성권이 행사기간이 지난지 지권으로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러분 지읒, 제척기간에 지읒 동그라미를 치시고 법원이 지권조사에 지읒 동그라미를 치셔서 여기는 지읒 계열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지읒 계열이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 청구권과 항변권은 무슨 계열? 시읒 계열. 소멸시효, 당사자가 주장 입증. 형성권은 무슨 계열? 지읒 계열. 그래서 제척기간 적용, 법원의 직권조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요 형성권은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우리 두 문자로 공부했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동의권의 동. 그렇죠? 끝날 때 청구권, 항변권이 안 끝났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청구권과 항변권이 안 붙었으니까 동의권의 동.
형성권, 취소권의 취, 형성권, 추인권의 추, 형성권, 계약 해지 해지권의 해, 형성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두 문자로 동취추해, 겨울에 취하면 추해라고 갔었고, 자, 그 다음에 최고권, 자, 가만있어. 아까 전에 봤는데? 그쵸? 이거는 준 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에 준 법률행위인 동시에 또 뭐도 됩니까? 형성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회권의 철, 면제권의 면, 그래서 동취추해, 겨울에 취하면 추한데, 최고 철면상, 최고 철면상, 상계권의 상, 이렇게 갔었죠. 최고 철면상은 뭐라고 그랬죠? 남의 담에다가 우액하고 토하는 게 최고 철면상이라고 그랬죠. 담보 책임의 남의 담에다가 매매 예약 완결권, 완결, 우액 하면은,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형성권 되겠습니다. 동취추해, 최고 철면상, 담, 완결, 이렇게 두 문자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청구권으로 표시됐으나 형성권인 권리, 이게 중요하죠. 자, 뭐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뭐로 표시되어 있는데 청구권으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자, 사실은 알고 보니까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자, 보실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청구권으로 끝났네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청구권으로 끝났네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청구권으로 끝났네요. 자, 청구권이다, 아니다. 이거는 뭐다? 형성권이다. 무슨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느냐? 물매수, 물분할. 요 단어가 들어가면 청구권으로 끝났지만 뭐라고요? 형성권. 그래서 우리 두 문자가 뭐 어떻게 됐었냐면 동취추의 최고 철면상 담 완결. 자, 담에 통했으니까 갈증이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래서 물을 샀는데 1+1이다. 물매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눠준다. 그래서 뭐라고요? 물분할. 이렇게 갔었죠. 자, 요거까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기억하시면 충분하시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되셨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문제집 9페이지를 가보십니다. 자, 문제집 9페이지 가보시죠. 자, 문제집 9페이지 딱 가시게 되면 권리와 의무, 청구권과 항변권, 형성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 너무 편하죠. 됐죠? 자, 그럼 보시죠. 자, 거기 1번에 딱 보니까 임차인의 필요비 상한 청구권. 자,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우측부터. 자, 청구권 들어갔는데, 자, 물매수, 물분할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뭐다? 청구권이다. 그쵸?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형성권 보시죠. 자, 형성권 짠 가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착오로 인한 취소권. 자, 취소권이죠? 자, 취소권. 동취추해. 동취의 취소권입니다. 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죠? 그래서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취소권 나왔습니다. 자, 얘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맞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형성권은 또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자, 해제권입니다. 해제권이죠? 자, 이건 무슨 권? 형성권이죠?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라고 그랬죠. 지읒계열 제척기간입니다. 맞는 지문. 요렇게 이제까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자, 다음에 3번과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죠. 자, 갑은 을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의 일방 예약을 체결했고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합니다. 자, 매매의 예약 완결권. 자, 뭐라고요? 예약 완결, 담 완결, 완결이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행사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답니다. 그럼 상대방이 누구냐? 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인 갑에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형성권은 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죠. 승낙이 있어야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X 되겠네요. 자, 요게 형성권에 물어보는 패턴의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4번 가도록 하죠. 자, 4번에 딱 보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보이십니다. 여러분 끝날 때 청구권은 끝났지만 물 매수 들어왔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뭡니까? 아, 형성권이네. 형성권이네. 자, 그럼 형성권인데 여러분 누가 행사인지 보세요. 갑이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갑이 행사했죠? 그러면 을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안 그러면 을의 승낙은 필요 없다. 을의 승낙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여러분 상대방의 승낙을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죠? 그래서 X. 요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죠. 자,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번 지문입니다. 여기 3번에 딱 하시니까 형성권과 청구권과의 관계. 여러분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좀 쳐주세요. 별표. 자, 형성권과 청구권과의 관계.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자, 하자 담보죠? 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뭐 적용되겠습니까? 담. 그쵸? 담이니까 이거 형성권이네. 자, 그래서 모두 적용돼야 되겠죠? 이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나와 있네요. 청구권 나왔는데 여러분 물매수 물분할이 없죠. 이건 뭐예요? 청구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청구권. 자, 그럼 이거 뭐 적용되겠습니까? 소멸시효 적용되겠죠? 그러면 하나만 적용된다? 둘 다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둘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제척 기한이 적용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소멸시효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해설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 책임이 형성권이니까 제척 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맞다. 하지만 거기에 딸려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자, 뭐니까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배제되지 않는다.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둘 다 적용된다. 라고 본 판례입니다. 아셨죠? 어떻게 문제를 푸시는지 이렇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실 때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저랑 같이 체크하셔서 문제를 보시면 쉽게 풀린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페이지까지 다 되셨고, 자, 이제 그럼 문제집은요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10페이지 법률의 변동이라고 보이시죠? 자, 그럼 원시 취득 나와 있고 승계 취득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부분을 저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판서 노트를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판서 노트. 자, 판서 노트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공부하셨던 5페이지 되겠습니다. 판서 노트 5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부분입니다. 자, 우리 공부하셨던 내용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요겁니다. 먼저, 기존의 건물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건물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점점점점점 돼 있었죠? 그럼 땅은 있는데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없는 건물을 지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의 신축이죠. 건물의 신축. 당연히 없던 게 생겼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되겠습니다. 원시 취득이죠. 됐죠? 그 다음에 무주물,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았다. 무주물의 선점이죠. 없던 주인이 없던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새로운 소유권이 생기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요게 시험의 포인트가 아니라 자, 이제 남의 물건이지만 내 소유로 원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정리를 하셨죠.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 공부하셨던 자, 유실물 습득.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습득해서 유실물 보관함에 나눴는데 6개월 동안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기존 소유권이 없는 거랑 똑같아진다고요.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땅속에 있는 매장물을 발견했는데 1년 동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누구게 된다? 내게 된다. 내게 돼요. 매장물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매장물을 발견하는 그런 컨셉의 유튜브가 있는데 그때는 줍는 즉시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소유권자가 찾아가지 않았을 때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았을 때 내게 된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취득시효.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남의 땅을 몇 년 동안
그쵸? 20년 동안 점유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기존에 있던 저당권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내가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해서 시험의 포인트는 남의 소유였다가 내 거로 넘어오지만 완전히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시 취득. 자, 여기 부분이 시험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원시 취득이고, 자, 그럼 다음으로, 자,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왼쪽 편에, 자,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용익물권, 담보물권.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다가, 그 소유권에다가 용익물권을 뭐 해준다? 설정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이 설정적 승계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다가 용익물권 설정해주고, 담보물권 설정해준다.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 설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빼고요. 유치권의 경우에는 그러면 자, 설정이라는 단어를 쓰느냐라고 했을 때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 한다? 성립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교재 보면 유치권은 성립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거는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용어까지 보시면 뭐 깔끔하긴 하죠.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여기서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남한테 넘어간다. 그랬을 때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소유권이 이대로 넘어가는 걸 우리는 이전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권리가 그대로 넘어온다. 이것을 우리는 이전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이 넘어올 때는 우리 뭐 한다고 그랬죠? 양도한다라고 했었죠? 양도. 그래서 이전과 양도를 법률의 규정, 법전에서는 엄격히 구별해서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두 가지를 합해서 자, 이전적 승계라고 부른다 해서 이전적 승계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요 개념을 이렇게 판서 노트로 확인을 하셨으니까 자, 이제 우리 요약서. 자, 흰색 요약서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약서 와보십니다. 자, 우리 요약서 11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11페이지입니다. 자, 무슨 취득이 보이세요? 원시 취득. 자, 신축 건물, 이거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신축 건물 원시 취득이고, 무주물 선점,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선점했다? 원시 취득이죠. 그런데 이게 포인트라고 했습니까? 요게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유실물 습득, 남의 물건도 원시 취득되고, 매장물 발견도 원시 취득되고, 남의 물건도 내가 원시 취득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마찬가지로 무슨 원시 취득이 된다. 요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외우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승계 취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승계 취득. 자, 특정 승계라고 해서 자, 매매를 하겠습니다. 증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매매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소유권을 남한테 넘겨준다. 그것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넘겨주는 건 넘겨준다고 얘기하고 받는 쪽에서는 취득한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소유권이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전적 승계. 됐죠? 그런데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이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질권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전세권까지 보시면 그때 뭐라고요? 설정. 그래서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자, 이 상태로 넘기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랬죠? 양도. 양도도 뭐라고 그랬죠? 이전적 승계에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포괄 승계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상속. 포괄 승계는 상속. 상속이 되면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편의 지위 빼고 다 상속받는다. 포괄 승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편의 지위까지 승계를 받게 되면 그때는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여보라고 불러야 되니까 그거 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되셨죠? 그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다 정리가 되셨고 저랑 같이 또 거기 관련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우리 문제집 10페이지를 피십니다. 자, 10페이지 아까 전에 펴놨었죠?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먼저 무주물의 선점입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선점했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쉽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 딱 나오니까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위한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그 밑에 2-1번 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취득. 자, 그럼 무슨 취득? 남의 물건을 승계받았다. 남의 소유가 있었지만 원시 취득했다. 원시 취득,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이건 원시 취득. 맞게 시험 문제 나왔고. 자, 20회 시험은 승계 취득 틀렸죠.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승계 취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승계 취득 딱 보시니까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무슨 취득? 그렇죠. 이전적 승계죠. 이전적 승계. 그렇죠. 그런데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어요? 특정 부분만 받았어요? 특정 부분. 그래서 특정 승계, 포괄 승계가 아니죠. 네, 매매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상속이 들어오면 뭐가 되겠어요? 포괄 승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설정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럼 이전적 승계였어요? 설정적 승계였어요? 설정적 승계. 저당권의 설정이죠? 자,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아니죠. 설정적 승계. 이렇게 해서 X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는데 간단하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 아셨죠? 그럼 선생님 하나에 넣으시면 안 됩니까? 해설을 못 따라요. 하나를 넣어봤는데요. 해설을 못 따라요. 해설을 못 따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2개를 분리해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우리 합격 셀렉트, 자, 요약서를 통해서 또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1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페이지 와보세요. 자, 12페이지 오시면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를 전반적으로 쭉 공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 공부를 하시는데,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큰 틀에서 확인해 본다. 물론 디테일하게 뒤에서 공부하다가 넘어올 겁니다만은 큰 틀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의사표시 딱 예오니까 구성 요소죠. 자, 의사표시는 뭐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의사와 표시, 그리고 뭐라고요? 동기, 이렇게 구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 편에 딱 보시니까 의사표시는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고 모두 있다? 동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자, A번에 표시, B번에 의사, 그 다음에 동기. 자, 이 뒷부분은 시험에 안 나올 것이니까 여기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3가지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이 동기는 뭐다?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계기나 목적이다. 계기, 목적이다. 요 정도만 체크하시고 요 밑에 있는 판례는 우리 뒤에서 공부하실 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뒷부분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방법입니다.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무슨 방법이 있느냐? 크게, 자, 뭐가 있느냐?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자기가 있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뭐도 있다? 부자기도 있다. 부자기. 그래서 크게 의사표시는 자기가 있고, 부자기가 있다. 자, 자기는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원칙, 자, 원칙만 체크해 두시죠.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그 다음에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다.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하다. 사전 사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뭐부터 기억하자? 원칙. 자,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사전 사후 가능하다. 예외가 있느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는 어디서 공부할 것이냐? 해당되는 파트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파트가 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할 겁니다. 우리 12페이지로 가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칙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표현 방식 보시니까 자, 여러분 직접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는 대리인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보셨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소유권은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했습니까? 재판상만 가능합니까? 재판상만 가능하다.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재판상 재판에 모두 행사 가능하다. 동의권? 가능하다. 재판상 재판에. 취소권? 가능하다.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이 아니니까 재판상 재판에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공인중개사법의 전속중개계약은 서면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전속 중개계약만 서면으로 하니까 그 중개계약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구두서면 다 가능합니다. 요것만 빼고 구두서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민법은 구두서면 다 가능하다. 이게 원칙으로 놓는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 나중에 뒤에서 딱 볼 거니까. 자, 대신에 부작위는요. 자, 원칙적으로 말을 안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될 수가 없었죠. 그죠?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고지 의무가 있다. 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말을 안 했다. 그때는 뭐가 된다? 의사표시가 된다. 여기까지 하셨죠? 이것도 기억나시죠? 자, 의사 선생님이 수술 후에 어떤 경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안 했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안 했을 때 뭐가 된다? 의사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때 의사표시를 안 하면, 그때 고지 의무 있는 사람이 의사표시 안 하면 수술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받는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의무 있을 때? 고지 의무 있을 때. 그때 부작위는 의사표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 뒤에서 또 해당되는 부분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효력 한번 볼게요. 자, 효력을 딴 보시게 되면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자, 의사표시는 내가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당연히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생겨야 되겠죠? 유효.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안 생기고 법률의 규정대로 효력이 생기는 걸 우리 뭐라 불렀죠? 법률의 규정대로 효력이 생기는. 그렇죠. 준법률행위라고 불렀죠. 의사, 최고, 관념, 통승. 이렇게 보셨던 내용이죠. 자, 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의사표시의 유효 부분은, 자,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자, 원칙만 기억하십시다. 원칙, 의사표시에 도달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 전이라면,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그때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도달 후라면, 효력이 발생한 후라면 처리할 수가 없죠. 처리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뒤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외도 있는데 예외도 나중에 또 우리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13페이지로 가보십니다. 자, 13페이지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판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자, 이제 요 부분은 우리 물권법까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물권법의 개념을 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판서노트의 경우에는 몇 페이지를 피시면 되냐면 판서노트는 6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우리 그때 공부하셨던 내용인데, 자,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걸 아는 만큼 공부해 볼게요. 자, 위에 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써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공부하셨던 기억이 나죠? 우리 186조인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 사고 팔 때 언제 소유권 이전에 효력이 생깁니까? 그럼 등기 시 이렇게 갔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건물이 있고 토지도 있는데 그 중에서 농지라고 합시다. 이번엔 농지를 사고 팔았어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를 통해서 매매를 했죠. 자, 법률행위 매매를 통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기존 농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실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득하는 득실 변경은, 다시 말해서 소유권의 취득은 뭐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했을 때 비로소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이제 읽으실 수가 있죠. 옛날에 우리가 최초에 공부를 할 때에는 읽기조차도 어려웠는데 지금 공부량이 늘고 지식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법률행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소유권 효력이 발생합니까? 등기죠. 등기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짠 하고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농지였어요. 농지, 매매, 법률행위를 한 거죠. 매매,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보시게 되는 게, 자, 먼저 갑은 을에게 등기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합니다. 그래서 얘가 10억 원을 딱 주고, 그 다음에 얘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줍니다. 서류를 교부했어요. 서류 교부하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을은 물권 변동, 즉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느냐, 즉 법률행위 효력이 생기느냐라는 거죠. 뭐를 해야 효력이 생기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의 경우에는 한번 보셔야 될 것이, 자, 을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으면 뭐를 못합니까? 등기를 못하게 됩니다. 등기를.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으면 농지에 대한 등기를 못해요. 서류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등기를 못해요.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등기가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뭘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즉 물권의 득실 변경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을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가지고 이제 그 서류까지 이미 받았으니까 등기까지 했다면, 그러면 이제 등기를 했기 때문에 효력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 봐야 될 것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이것만 가지고 법률행위 효력 발생의 요건이냐, 등기가 가능해졌을 뿐, 뭐를 해야 효력 생기죠? 등기를 해야 효력 생기죠.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되면 등기가 가능해졌을 뿐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죠. 자,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판서노트로 저도 정리를 했으니까, 자, 저랑 같이 짠 오셔가지고, 자, 여기 정리 한번 해보시죠.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냐? 자, 법률행위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아니요. 등기를 해야만 법률행위 효력 발생의 요건이 됩니다. 농지취득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농지에 대한 등기가 가능해진다. 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명했으면 농지 등기가 가능해질 뿐이지 해질 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죠? 와,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라 꼼꼼히 공부하셔야죠. 꼼꼼히. 자, 그럼 판서노트로 정리를 한번 했고, 요약 정리를 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까지 갈게요. 자, 지금은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쭉 갈 겁니다. 하나하나씩 보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처럼.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요. 자, 우리 검은색 표지 문제집의 11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는지 보십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뭐라고 나왔냐면,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죠.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자격증명이었습니까? 등기였습니까? 등기. 그래서 요건이 아니다. 맞는 지문.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냐라고 물었죠. 자, 요건입니까? 요건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X.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자,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여기는 매매계약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해서 시험에 냈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아, 법률행위라고 나올 수도 있고, 법률행위의 예시인 매매계약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하니까 꼼꼼하게 문항당 하나씩을 봐드리지만, 우리가 조금 지나면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틀로 정리하시고 거기 문제를 직접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이제, 자, 어렵지 않아요. 지금 잘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자, 우리 요약서. 자, 13페이지 가시면은 법률행위의 종류입니다. 자, 법률행위의 종류 보시니까 여러분,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나와 있죠. 자, 단독행위 계약. 자, 이거 우리 어떻게 두 문자로 했는지 두 문자까지 써놨습니다. 자, 여기 단독행위는, 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할 때 혼자 의사표시하는 게 단독행위고, 계약은 서로 티키타카 주고받는 게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나 혼자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효력이 생기면 단독행위,
내가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도 그에 따라서 무슨 의사표시를 때 효력이 생기면 계약.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은 어떻게 해야만 효력이 생기느냐, 법률행위가 성립하느냐라고 했을 때 혼자 한다, 둘이 같이 티키타카 한다. 티키타카. 그래서 청약을 하고 상대방은 그 청약에 대해서 뭐하고? 승낙하고. 그래서 티키타카를 했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혼자 한다,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티키타카 한다. 이게 계약. 그 다음에 그럼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둘이 한다, 혼자 한다. 혼자 합니다. 혼자 하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혼자 할 때 이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나 혼자 그냥 의사표시를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 요게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 혼자서 유언서를 쓴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알려야지만 유언 효력이 생깁니까? 혼자 쓰면 효력이 생깁니까? 혼자 쓰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바로 유언. 이런 거고. 이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고. 자, 사직서는 나 혼자 쓰면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된다. 그렇죠? 부장님한테 내놔야 되죠. 그래야만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경우를 따를 순 없다. 그러면 이제 두 문자만 기억한다. 자, 두 문자 저랑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동그라미 쳤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의 그 다음에 상속의 승인 포기의 유언 유증의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두 문자를 땄죠? 여기 도 동그라미 쳤으니까 포상 없슈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땄죠. 야, 이번에 걔 상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쟤는 포상이 없슈. 자, 그래서 쟤는 포상이 없슈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땄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자,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갈게요.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자, 이 동그라미 쳤죠? 그 다음에 형성권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공유지분의 포기에 취득시효의 포기에 그 다음에 사직서 제출에 동그라미 쳐서 아니에요. 요번에 쟤는 포상이 이슈? 그러니까 아이고 쟤는 포상이 없슈. 그랬더니만 아니야. 이성 하면서 무슨 상이 뭔데? 공취사, 이성, 공취사 이렇게 두 문자를 땄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더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가야 될 것은 자, 이성의 성을 딱 가니까 자, 성이 여러분 딱 뭐가 보이세요? 형성권, 동취추해, 최고 철면상, 담, 완결, 물매수, 물분할, 담, 완결, 물매수, 물분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형성권인 동시에 또 뭐도 됩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의 경우에는 자, 우리 합의해제 기억나세요? 합의해자. 청약과 승낙에 따른 의사에 뭐가 들어간다? 합의가 들어가죠? 자, 그럼 앞에 합의가 붙으면 뭘 합의했다? 청약과 승낙에 합의가 있었다. 이건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다, 매매 합의가 있었던 거죠? 해제도 뭐 한 거죠? 합의한 거죠. 계약의 해제가 합의 해제입니다. 자, 여기 해제권은 단독행위고 법정 해제. 여기는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여기 바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채권행위, 물권행위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문제 푸신 다음에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채권행위, 물권행위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물권행위 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 된다?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정, 법률의 규정으로 정한다, 안 정한다? 정한다. 그럼 물권은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요. 그럼 이때 이 법은 성문법도 있었지만 민법의 규정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죠? 관습법도 있었죠. 그래서 성문법과 관습법으로 뭐를 정한다? 물권. 그거 외에는 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어요? 관습법상의 지상권도 있었죠. 그쵸? 관습법상의 지상권. 법정지상권도 있었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있었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지상권. 이런 식으로 해서 물권은, 자, 뭐로 나눠진다? 물권 법정주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때 성문법, 민법전뿐만 아니라 관습법. 자, 그제 관습으로 이루어진 법으로도 물권이 완성이 되고, 그거 외에는 나머지 전부 뭐로 간다? 채권행위. 그래서, 자, 요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다? 채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를 제외한 부분. 여기 부분이 뭐라고요?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요? 물권. 자, 뭘 떠올린다? 물권. 자, 근데 우리 물권 공부했죠? 소유권, 아, 물권이야. 점유권, 물권이야. 근데 소유권은 다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이야. 물권이죠? 유치권도 물권이고,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권이다, 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 행위입니다. 근데 선생님, 유치권이 빠졌어요. 유치권. 유치권이 없어요. 유치권이. 왜 빠졌는지 볼게요. 유치권.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규정이라고 그랬죠.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죠. 행위. 법률행위 중에서 물권에 국한된 행위를 물권행위. 채권에 국한된 행위를 뭐라 부른다? 채권행위. 그래서 유치권이 빠진 거예요. 뭐 그것까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것까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 문장 하나를 쓸 때에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구나.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그렇게까지 깊이 가실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니까 보여는 드려야죠. 자, 그래서 자, 물권행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행위? 채권행위. 됐죠? 그러면 물권행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자,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처분할 수 있는 행위라서 권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물권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권리자만이 할 수 있어요. 소유권자만이 소유권을 넘길 수 있고 소유권자만이 거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채권행위는 자, 거기 처분권자가 아닌 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처분권자가 아닌 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물건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그 경우에 을과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대신 쓸 수는 있을까요? 자, 공인중개사는 그 물건의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처분권자가 아닌 자도 매매 계약서는 쓸 수 있을까요? 중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서를 민법상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중개사법에서 안 돼! 라고 막지 않는 이상 자, 민법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물권행위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소유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계약서니까 순수하게 뭐라고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 처분권자 아닌 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 중개사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있느냐라는 것까지 가야 되겠죠. 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자, 소유권은 바로 물권행위고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권자만이 할 수 있죠. 그럼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갑만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을 뿐 중개사는 소유권 이전은 못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자, 우리 뭘 해야 되겠어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1페이지 올킬 문제집 11페이지 보시면은 시험 문제가 드륵드륵 많이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자, 시험 문제 받치죠. 여러분, 여기 별표 3개 치셔서 잘 기억하십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이렇게 나왔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재 동그라미 치시면 재포상 없슈라고 했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없는. 틀렸네요. X. 자, 그 다음에 포기 부분을 중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기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포기도 있고 상속의 포기도 있고 공유지분의 포기도 있고 취득시의 포기도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자, 우리 자, 포기 부분을 잘 정리하시는데
포상 업슈하고 그 다음에 공취사 해서 공취. 자, 여기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는 제 포상 업슈의 포입니다. 그래서 포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맞고요. 근데 이 소유권의 포기를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소유권이라는 건 뭐죠? 물권. 물권의 포기라고도 시험에 나옵니다. 소유권의 포기 대신에 뭐가 나온다고요? 물권의 포기. 자, 그러면 얘네들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데 그냥 단독행위라고 시험에 나왔다? 그럼 망인이 맞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3번서부터 또 문제를 보세요. 자, 3번 보시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입니다. 동의, 동취취의 형성권이죠? 형성권인데 상대방이 이성 있는 단독행위 맞습니다. 자, 의사표시의 취소, 형성권 뭡니까? 단독행위 맞습니다. 자, 그럼 동취추의 추죠? 추인이죠? 자, 이거 뭡니까? 형성권. 뭡니까? 단독행위 맞습니다. 자, 무권대리의 추인, 추죠? 추인이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성해서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해가지고 계약 해제. 아,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자, 뭐가 보이십니까? 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네? 예, 맞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없는 틀렸네요. X.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의 해제랑 이러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합의 해제는 합의하에 계약입니다. 여기는 그냥 해제예요, 해제. 계약이 있었는데 그걸 해제했다는 얘기예요. 해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동취추의 최고 철면상, 철회죠. 자, 형성권이니까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참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철면상, 상계죠? 자, 상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형성권이니까 있는 단독행위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12페이지로 넘기십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되죠. 공유지분의 포기. 자, 포기가 나왔는데, 포기가 나왔을 때, 공취사, 공취. 자, 포기에서 뭐가 나오면, 공유지분의 공.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맞는 지문. 자, 그 다음에 또 포기 나왔는데, 공취사의 취득시효 이게 포기 나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시죠? 맞는 지문.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합의 해제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해제인데 그냥 해제를 혼자 한 거예요? 합의하에 한 거예요? 합의하에 했으니까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이죠.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보셨던 것은 계약 해제라고 나왔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요건 단독행위입니다. 요거는 해제인데 합의하에 해제했으니까 정약과 승낙이라는 계약하에 계약을 해제라는 계약을 한 거죠. 자, 해제라는 뭐를 했다? 계약. 계약을 통해서 해제했기 때문에 이건 계약입니다. 해제인데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계약을 단독행위로 해제하느냐? 계약 해제. 기존에 있는 계약을 서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합의라는 새로운 계약으로 해제했느냐? 합의 해제. 이건 계약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3회 기출문제 볼까요?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업입니다. 왼쪽부터 읽는다, 우측부터 읽는다? 끝날 때 다 마침표가 없으니까 우측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취소, 상대방이 있는 이죠? 추인, 상대방이 있는 이죠? 동의, 상대방이 있는 이죠? 유주, 재포상 업슈. 아, 이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네요. 됐죠? 자, 요거 계약의 해제죠. 자, 이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자, 여기서 멈추면 좋겠는데, 자,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맞아 문제를 풀게요. 자, 채권행위입니다. 자, 교환이 나왔네요. 여러분, 교환은 채권행위예요? 물권이에요? 물권에서 교환을 보신 적이 없죠? 따라서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 이렇게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볼게요. 자, 2번. 저당권 설정행위. 저당권은 뭐 한다고 그랬죠? 설정. 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채권행위야, 물권이요? 물권행위죠, 저당권은. 그래서
물권행위니까 처분의 행위. 그쵸? 그럼 처분행위는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된다?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분에 저당권 설정행위, 저당권 설정이죠. 자, 저당권 설정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행위? 그쵸? 처분행위.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